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이게 좀 예쁘게 떨어졌으면 예를 들면 뭐냐면 ABC로 한 이 정도만 아까 떨어졌다가 그럼 이때가 여기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딱 이때 그러면 ABC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ABC로 올라갔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그래서 A, B가 거의 되게 많이 한 7, 8, 6 구간까지 되돌렸다가 C 웨이버가 이렇게 짧게 나와서 여기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면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아니긴 한데 나중에 매매하실 때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이 됐건 리딩 다이고널이 됐건 상방을 기대하고 있는 ABC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좀 나와서 만약에 첫 A 파동이 과매도 구간까지 밀렸다. 플러스 B가 왔는데 되게 많이 되돌렸고 그래서 C가 상대적으로 B에 비해서 짧았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밖에 하락 안 했고 RSI는 올라오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러면 근데 여기 전에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가 있다. 이런 그림이 되게 정석적인 포메이션이거든요. 이런 정석적인 그림을 좀 뒀다가 왜 정석이냐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석이에요. 뒀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ABC 하락에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쉬운데 그래서 아까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쭉 빠지고 있어서 롱 타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롱 타점을 잡기가. 그래서 아무튼 저도 지금 롱 타점을 잡고 싶은데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아까 여기서 롱으로 스위칭을 할까? 왜냐면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피보나치 찍어봐도 618 이상은 돌렸을 거고 0.5 구간이네. 들어갔어야 됐네 여기는. 왜냐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여기 손절 라인 잡으면 되니까 몇 불이야? 18,850에서 18,780이면 $70 손절 라인이면은 완전 나이스한데 10달러 손절 라인 잡으면 완전 나이스한데 들어갈 걸 그랬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범칙한 거는 그래도 뭐 약간 억지가 있긴 한데 30분봉 보면은 그래도 가격이 지지된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손절 라인 잡고 그렇게 봤었을 때 아직 가격이 뚫지 못했죠. 근데 RSI는 혼자 내려왔고 반등이 나오면 이게 상승 다이버스잖아요. 그래서 다이버스도 있어서 들어갈 만 하긴 했죠. 아까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본절 친다 하더라도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이더를 보면요 이더 보면 좀 명확해요. ABC 나왔던 거 명확하고 ABC 나왔던 거 명확하고 그쵸?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고 이제 C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과연 C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럼 저점 때 C 파동 카운팅에서 저점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등 파동 먹으면 추후에 다시 꼬라 박는다고 하더라도 B 되돌리면 여기까지 올 거고 그러고 떨어질 거라서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죠. 충분한.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 C가 여기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당연히 A, B, C
그렇게 봤었을 때 파동 카운팅이 굉장히 심플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해보냐면 1, 2, 3, 4, 5 그쵸?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한 추세죠. 이렇게 한 추세죠. 대충 그었는데 본인 차트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 2, 3, 4, 5가 가장 길고 가장 깔끔한, 그래서 제가 카운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항상 3파를 웬만하면 헷갈리는 구간에서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1, 2, 3, 4, 5가 되게 추세도 명확하고 임펄스도 되게 예쁜 임펄스로 나왔죠.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고 조정 뒤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1, 2에 3, 4에 5예요. 근데 임펄스가 완성되면서 3파와 5파 구간에 다이버전스가 있어. 완벽. 완벽. 볼륨까지 터져줬어. 완벽. 그래서 이더를 보게 되면은 ABC 포메이션이 되게 깔끔하게 나온 편이에요. 굉장히. 다이버전스도 있고 거래량도 터졌고 카운팅 맞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슈퍼 상방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기어 올라갔다가 이게 안 가네? 또 가네? 안 가네? 또 가네? 하더라도 이 ABC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되돌림의 시간이 조금 더디게 계단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0.59가 아닌 1630달러 정도까지는 되돌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비트는 꼬라박는데 이더 혼자 슈퍼 상승할 만한 호재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됐죠. 그랬기 때문에 비트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 혼자 급등하는 그런 장세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더가 간다는 말은 비트랑 커플링돼서 같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롱 탔어야 되네 진짜로. 일단 숏은 다 내릴게요. 방송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봤었을 때에도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땡깁니다. 롱 왜 안 잡냐고? 타점이 구리니까요. 기다렸다가 충분히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늘 그렇게 매매하죠.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좀 총 정리하면 전부터 그 메인 관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메인 관점을 이렇게 한 추세로 떨어졌었고 이렇게 추세로 올라갔었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A, B, C가 완성이 된 것 같다. 여기가 저점이 단기 바닥이 나온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견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깨지면 17,600이 깨지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웬만하면 상방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상방을 보는 게 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손익비 관점에서 손절 라인이 이렇게 이만큼 짧게 가져가고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트레이딩에서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더리움도 그랬지만 여기에도 뭐 시간봉으로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비트도 그렇고 이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보통 반등 크기가 이전에 고점을 넘긴 다음에 다시 떨어지거든요. 다이버전스에 걸리면. 근데 아직 여기도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이 라인까지 올라갈 확률이 70%, 미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확률이 30%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단기 파동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단기 파동도 손익비가 손절 라인 여기, 익절 라인 여기니까 손익비가 이게 더 좋다. 플러스 여기가 딱 하나 애매한 게 3파 구간이 가장 짧다라는 건데 라인 차트로 여기가 시장 이슈로 인해서 폭락이 좀 길게 나왔고 그래서 라인 차트로 캔들이 아닌 라인 차트로 보게 됐었을 때에는 충분히 임펄스로 볼 수 있다. 그죠? 1파, 3파가 가장 짧지 않죠. 그리고 이더를 보게 되면은
ABC가 되게 명확하고 C웨이브가 임펄스 파동 같은데,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그렇게 보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지금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 추세 끝에서 다이버스에 걸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봤었을 때 피보나치 0.5 구간까지는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상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분석은 그러니까 상방을 보는 근거는 여기까지고, 만약에 저점이 뚫린다 라고 하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지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보통 어떨 때 폭락이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손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투자했는데 내일 뭐 한 1,000원 잃을 것 같아. 뭐 예상했던 손해. 그러면 덤덤해지거든요. 근데 당연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었을 때, 그때 당연히 크게 실망이 나오고 공포가 나오면서 폭락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가 지금 저점이 뚫으려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고, 뚫렸는데 반등이 나왔고, 저점이 낮아지곤 있지만 그래도 뚫지도 못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블 바텀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블 바텀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 플러스 여기가 지금 시간봉 봤을 때 다이버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더블 바텀을 보고 또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뚫린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게 공포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좀 꽤 됐어요. 여기가 나온 지가 지금 3달이 됐거든요. 저점 나온 지가. 그래서 3달 동안 뚫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신저점이 뚫렸을 때는 조금 가파르게 빠질 수 있죠. 계속 그랬었어요. 계속 뭐 그쵸. 여기 뚫렸을 때도, 여기 뚫렸을 때도, 또 여기도 뚫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뚫리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뭐가 없다. 기대볼만 한 게 없다. 근데 혹시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진짜 운이 좋아서 만약에 16,000 이 라인 400?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나이스하긴 해요. 이렇게 추세 전환되면. 근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매매 팁인데, 이 정도가 3개월 동안 버텼던 저점이 뚫리면, 물론 뚫렸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순식간에 실망 매물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얼마냐, 17,500이고 아까 16,400까지 하면 1,100달러 구간이고, 1,100달러 구간이면 여기서 1,100달러면 7% 정도 될 거고, 레버리지 10배 쓰면 70%거든요. 그럼 여기 뚫리는 거에 트리거 오더나 컨디셔널 오더로 숏을 진입을 하면은 최소한 숏 수익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여기가 떨어졌었을 때 트리거 오더 미리 걸어놔서 짧은 수익이라도 보시면 단기간에 뭐 한두 시간 만에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니까 저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만 차트 봐가지고는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고, 근데 이때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이 없었던 게, 아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하면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고 한국은 따라가는 형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들 입장에서 금리 높은 곳에 투자해서 많은 이유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한국에 있던 자본이 미국으로 떠나간다. 그러면서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강달러 현상,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어차피 금리도 올리고 환율까지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리느니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그냥 선제적 대응해서 어차피 따라갈 거면 그냥 미리 올려라. 그럼 환율 방어가 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5인데 워낙 한국은 3%야. 그러면 환율 방어 되잖아. 환율 방어 되면 뭐가 좋아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작아지죠. 훨씬 낫잖아. 어차피 올릴 거 선제적 대응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안 하고 맨날 질질 끌려가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금리만 올리면 될걸. 좀 러프하게 이게 이탈이 아니고 러프하게 그리면 근데 웨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물론 길이에 대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A, B 1, 2, 3, 4, 5 그리고 반등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이 지금 파동보다 이 웨지의 파동이 훨씬 길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룰은 없어요. 몇 프로야 된다, 더 길면 안 된다 이런 룰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장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면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론적으로 완벽한 기법이 있었으면 이미 그 기법만 공부하면 돈을 다 벌죠. 아무튼 그래서 이론은 적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적당히 그거 가지고 잘 실전 적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실전 적용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과거 차트를 봐라. 과거 차트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본 파동보다 웨지가 압도적으로 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아예 없을 정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옛날 차트도 한번 돌려보시고 다른 종목 차트도 돌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거의 없다. 거의 한타는 7만원 구간이 안 보이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ABC가 B가 좀 반등이 크게 나오고 C가 B보다 살짝만 해서 382 구간 여기 매물대에서 맞고 올라오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 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382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답답한 게 제 방송 설렁설렁 보는 사람들 보면 꼭 가격만 기억하더라고. 여기 오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사놓고서 물리면 내 탓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초보자들한테. 어쨌든 모르겠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A파동 나왔고 ABC로 B파동이 충분히 나와서 C가 이렇게 플랫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382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RSI가 상대가 걸릴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럼 여기에서는 롱 매수를 받아볼 생각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거기를 올라갔는데 기다렸는데 떨어지면 살라고 기대했는데 그냥 올라가 이러면 차라리 여기서 뚫린 걸 확실히 보고 추격을 때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거의 여기를 넘겨서 이 라인까지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수익을.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매매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이 아니면 다른 상황이 나오면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가면은 롱 잡기도 쉽지 않아. 아, 382는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긴 한데